자, 오늘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텐데요. 그동안 최장급판이 취재를 심층적으로 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 심상정의 불법 정치 후원금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그 R&D 이권 카르텔 관련해 가지고 한양대에 대해서 집중 취재했는데, 이 두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저희가 2달 반 동안 방송을 못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시청자들이 궁금한 점들 많이 여쭤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소상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오래됐어요. 이제 심상정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6월에 방송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돼서 내용을 많이 이제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먼저 심상정, 이제 저랑 장인수 기자는 심상정 의원이 고소를 했고, 김경환 교수는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이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 때문에 고소를 했는지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리포트 한번 보시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단체를 선정해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 올리면 경기도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양시에 캠퍼스가 있는 중부대도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규모 총 50억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중부대 산학협력단 부단장이었던 김경환 교수는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과의 그 연결, 또는 이제 이사장의 장남인 구청장을 고양시청에게 소개하는 일, 또 연결하는 일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24일 유모 당시 중부대 이사장은 문자로 김 교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심상정 의원 후원금을 전달하러 간다며 쪽지를 보좌관에게 전달하게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쪽지를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지시를 받은 김 교수가 작성해 이사장에게 준 쪽지입니다. 제목은 경기 창조 오디션 출품에 따른 심상정 의원님께 드리는 요청의 건. 마지막엔 심상정 의원님께 중부대의 제안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림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부대가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내용이었습니다. 4일 뒤 이 사업을 담당한 고양시 공무원이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중부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화가 와 시장과 부시장이 많이 화가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부시장님 집에 갔다 오셨어요. 네. 부시장님께 굉장히 혼나고, 네. 부시장님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왜요? 왜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꼭 우리가 붙인 것처럼 오해받고, 과장님 부려가지고 엄청 깨지고 왔어요. 벌써 외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는데, 다른데 누구한테 뭐 부탁을 했었나 보죠? 유 이사장의 부탁을 받은 심 전 의원이 고양시에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인이 정치 후원금과 함께 청탁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심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이제 관련 증빙을 아주 세부적으로 좀 제출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에서는 저한테 어떠한 전화도 오지 않았고 어떠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심 전 의원과 정의당은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영상이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 영상인데 내용을 좀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심상정 의원이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심상정 관련해서 1화, 2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랑 장인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장 기자님, 조사 받고 오셨잖아요. 예, 조사 받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일단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보도 내용을.
그 앞에서 보신 거는 이제 중부대와 심상정의 유착 의혹을 예.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또 저희가 보도했던 게 뭐가 있냐면 쪼개기 후원, 네. 그죠? 그게 중부대에서 1편에서 나왔죠. 예, 네. 쪼개기 후원을 심상정 의원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고향 캠퍼스가 있는데 심상정 전 의원의 지역구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편의를 봐줍니다. 뭐 앞에 보신 것처럼 어디 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압력을 넣은 정황도 있고요. 또 뭐 앞에 뭐 인도를 내야 되는데 뭐 좀 어떤 허가나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뭐 알아봐 주기도 하고, 중부대가 또 이제 교육부로부터 어떤 제재,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면 그런 또 제재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심상정 의원이 힘을 써주기도 하고, 자기 지역구에 있는 학교니까 편의를 봐주는 거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중부대에서 심상정 쪽으로 돈이 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갔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의혹이 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던 거고요. 심상정 의원이 지금 저희를 고소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그랬죠. 억울하다고. 그 반발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이제 정치 후원금을 중부대 임직원들로부터 받긴 했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받았고 불법이 없다. 전혀 내가 받은 거는. 다만 중부대가 보낼 때 학교가 중부대 임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보냈으면 불법이 있어도 중부대에 있는 거지, 그걸 모르고 받은 내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심상정 의원이 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할 때는 100명이 넘는 사람이 4년에 걸쳐서 이게 계속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걸 받는 입장도 그 정도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치인들이 후원금 네. 들어오면 후원금 내역 어디서 들어왔는지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많았죠. 네. 저희가 왜 의혹을 제기하냐면 중부대에서 쪼개기 후원을 해서 보낼 때 주소지가 다 같았습니다. 학교 주소였잖아요. 네, 네. 학교 주소였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보냈으면은 자기 개인 정보를 넣을 때 자기 휴대전화번호나 자기 주소를 넣어서 후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부대에서 임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좀 강요를 해서 심지어 교직원, 월급에서 교직원. 교직원들한테 네, 네. 그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기도 하고요. 교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소를 다 중부대 주소를 넣어요. 예, 약 100여 명이. 그럼 100여 명이 한 주소로 들어오면 받아본 입장에서 그게 쪼개기 후원 의혹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한 네. 단체로부터 들어온 그렇죠. 건데. 근데 심상정 의원은 우린 몰랐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회계 책임자를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뭐 참고인이죠. 그것도 네. 피의자도 아니고 불러서 했는데 뭐 그러고 끝났습니다. 뭐 검찰은 뭐 더 이상 기소하지도 않고, 이거에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은 우리는 아무런 잔련이 없다,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송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장희수 기자랑 저랑 해서 이제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좀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죠. 예. 이제 심상정 의원 측이 저희들한테 이제 어떻게 했는지 지금 띄워줬나요? 네, 네, 예. 네. 아, 예. 네. 지금 저희가 보도가 나간 다음에 심상정 의원이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굿모닝 충청과 저널리스트에서는 각각 심상정 의원의 반론을 충실히 게재를 했습니다. 예, 보도도 하고요, 네. 게재도 하고요, 뭐 편집 없이 원문 그대로 또 게재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다만 그 반론 내용 중에서 저희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재반박하거나 비판하는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의원은 최영규 기자, 그러니까 굿모닝 충청의 최영규 기자,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장희수 기자, 저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그러니까 명예훼손이죠, 간단하게 하면. 네. 명예훼손, 그리고 형법 제307조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허위 사실이라고 일단 좀 그 주장을 했는데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글씨가 작은데 좌상단부터 이렇게 보면 저희 문제가 있다고 심상정 의원이 지적한 저희 보도 내용입니다. 고소장에 써 있는 걸 그대로 발췌를 한 건데,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어떠한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보도도 나온 게 없다. 예. 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긴 시간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2023년 밑에 빨간색 부분 보면요.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밑에 다시 노란색 줄 보면요. 2023년 9월이면 검찰이 이 정치자금 관련 사건을 들고 있던 시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두 차례 있었죠. 상정되지 예. 않았습니까? 정의당이 두 차례 다 동의했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경찰과 검찰이 심상정과 관련이 있는 중부대 사건을 그러니까 들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네. 수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까지 수사를 확대하느냐 마느냐는 수사기관의 의지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해라라고 수사기관에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멘트도 굉장히 신경 써서 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예. 이렇게까지 방송을 예. 했었는데도 불구했죠. 근데 심상정 의원이 두 개, 아까 이제 그 쪼개기 후원 의혹, 우리는 몰랐다, 불법이 아니다와 함께 체포 동의안, 네. 정의당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한 것과 내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이게 마치 상관이 있는 것처럼 방송을 했느냐. 크게는 이 두 가지 갖고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관련이 있다. 그것 때문에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시기가 일치하는 걸 보면 의심이 되지 않느냐. 검찰 캐비넷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냐.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 용도 아니겠냐. 이런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의혹을 제기한 저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찾은 건데 저희가 이게 이제 6월 달에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다스베이더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아, 그런가요? 예. 예. 그 영상 있거든요. 영상 한번 틀어 주시죠. 대선 때 결국은 심 대표의 완주로 인해서 0.7% 차이로 졌다. 예측 가능한 범위의 결과였거든요.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선택이 가지고 올 예측 가능한 범위 안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현실 정치는. 근데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가 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 안의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유감 표명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 유감 표명을 해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민들은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공개적으로 가결했잖아요. 그거는 연대하는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정의당의 선택이었지만 또한 유권자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거죠. 네, 저희가 방송했던 것보다 한 석 달, 넉 달, 2월 9일이니까 그 전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여기도 유튜브에서 나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유시민 작가한테는 명예훼손 안 걸고 저희한테만 걸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심상정 의원이 본인이 그 고소를 한 건 정치 인생에서 처음이다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자기 인생 처음으로 고소한다라고 했죠. 네. 근데 그게 조중동 기자도 아닌 저희라는 게 참, 예, 저는 사실, 뭐 이런 얘기는 부적절할 수는 있는데, 투표 가서 많이 찍었던 정당입니다. 예. 참, 정의당으로부터. 그만큼 압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겠죠. 예. 예. 자, 이제 저희 둘 이제 고소당한 얘기였고, 또 김기환 교수는 심상정 보좌관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얘기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사받고 오셨잖아요. 뭐 네, 어떠셨습니까? 네. 예. 결론도 다 났죠. 네, 결론도 다 났죠. 예. 네, 결론 말씀드려요? 쭉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예. 네네. 그럼 지금 이제 영상이 저희 띄어져 있나요, PD님? 네, 영상 보여지고 있나요? 저는 이제 공익신고자잖아요. 네. 예, 그런데, 심상정은 두 분의 기자님을 고소를 하고, 그래서 왜 제보자인 저는 고소를 안 할까라고 했더니,
그때 한참 왜 그 정의당 측에서 저를 공격을 했잖아요. 집단으로. 네, 공당에서 아예 집단으로 마냥 사냥을 하고 있던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또 했더니 이제 보좌관이 저를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는 제가 중부대 나쁜 감정을 갖고 이 최장급판에 출연을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주된 이제 그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이 3번인데요. 이 보좌관의 아들이 중부대 산단에 이제 특혜 채용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보좌관 아들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서류를 미제출했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금산경찰서가 거기 수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요. 인사 서류가 미제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고소하는 그 보좌관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이게 그 공익신고자인 김경환 교수가 이게 허위인데도 이게 인사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이렇게 안 했다고 주장한다 해야 되는데, 제가 도리어 금산경찰서에 가서 본인들의 수사 결과지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상구 지역구 보좌관, 이제 중부대가 이제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충남 금산에 이제 있고요. 그리고 심상정이 이제 그 지역구로 있었던 이제 고양캠에 그 고양시에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심상정 보좌관이 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실. 예, 중부대 뒤도 봐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산학협력단의 보직자였고, 이때 자기 아들을 채용을 이제 중부대가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충캠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고향에 이제 뽑아달라고 했다. 네. 이 내용으로 이제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녹취록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소를 하려면요, 무고죄가 안 되려면 그 입증의 책임은 고소인한테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역으로 제가 다 제출을 해준 거예요. 당시에 제가 고향캠이 아닌 충청캠에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보좌관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채용 그 공고를 내게 되면 이 학점 기준을 3.0 이상 이렇게 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3.0 이상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삭제하고 또 지역 가산점을 이제 우대를 주게 되죠. 이것도 본인들은 그 이제 그 고소인인 이 보좌관은 그런 기준까지 바꾼 중부대가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중부대 진상조사 보고서에 네. 명백하게 적시가 돼 있어서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 없이 제가 심상정 보좌관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한 후에 아주 파격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1년 만에 정규직을 채용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보좌관이나 심상정이나 사실은 저희가 이 정의당이 이미 이거를 2019년 9월에 제보를 했었거든요. 그때 본인들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규직 채용 시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교육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자료를 다 출력을 해서 거기에 언더라인을 쳐가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렇다면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당연히 무혐의 받을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정의당에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나 저희 이제 그 비정규직 이 친구 하나 때문에 우리 비정규직이 쫓겨났잖아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고소했다는 것은 결국 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한, 더 괴롭히기 위함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수사 결과는 대전지검까지 결정 종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지금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는데요.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서요, 저희 집 주소, 이 집 주소는 개인정보거든요. 그거 지우고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알 리가 없어요. 제가 후원한 바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고소를 당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제 집 주소, 이거 이제 얼마 전에 왜 그 판결이 났던 것도 있어요. 공익신고자 관련인데요. 집 주소로 기재했던 것만으로도 유죄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제 집 주소까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몇 동 있는 것까지
적었다. 결국은 무혐의가 났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저의 제보는 정확했다. 예, 팩트에 근거해서 제보를 했다는 것이고, 두 기자님들은 예, 팩트에 근거한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정의 없는 정의당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비정규직 괴롭히고 예, 그렇게 내보낸 대학 이렇게 뒤 봐주시면서 고소 남발하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 앞에서 공당이라고 외치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고소 후기는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잘못을 지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 않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하니 진짜 팔짝 뛸 노릇이죠. 저도 이 경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 참 너무 내가 왜 이걸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 되는지 억울해가지고요. 이거를 화면에 제가 남겼거든요. 브이로그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 영상 제가 짧게 편집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확한 취재를 통해서 심상정 전 의원이 불법 정치 후원금 받았던 것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취재를 해서 그다음에 검찰과 관련해서 캐비넷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우리 방송을 보신 많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전혀 이거는 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형법에도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했고 그게 공익에 부합된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심상정 전 의원도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비정규직을 위해서 열심히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의 보좌관, 수석 보좌관의 아들이 그런 비정규직을 중부대에서 모두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고 본인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고 거꾸로 그런 걸 보도한 전하 장인수 기자 그리고 제보한 김경환 중부대 교수를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4시 40분 그러니까 2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로 물어봤던 내용은 우리가 취재한 내용이 허위는 아닌지 이것을 비방할 목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희 최장급파는 항상 확실한 취재로 인해서 팩트만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 제기한 부분 언론은 당연히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도했을 뿐이라는 걸 경찰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자기 정치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소를 했다는데 저도 제 인생 처음으로 브이로그로 찍어봤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기록에 남기려고. 근데 사실 우리 최 기자님은 피의자 이권조차 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조사 받고 나서 입건이 안 됐죠. 그런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웃긴 게 저는 사건을 제가 조사도 받기도 전에 경찰서에서 먼저 저를 입건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그러니까 무고에 해당되는지도 파악하려고 하면 선량한 시민들이 이렇게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부당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를 벌써 그 고소장이 9월 달에 들어갔고 고소장을 내자마자 10월 달에 10월 초에 저를 입건을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아예 피의자 입건도 안 됐죠. 그럼 이 경찰서마다 다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심상정의 지역구인 곳에서 고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피의자 입건부터 하고 보자 이 생각이었을까요? 고양 경찰서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사건을 좀 다른 지역에서 받으셨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인수 기자는 그 조사 받을 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굉장히 좀 편한 분위기에서 편하다고 하면은 또 좀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압박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불쾌하거나 하지 않고 친절하게 조사하시는 송파경찰서 그 경찰관 분이
친철하게 물어봤고, 네. 근데 나름 또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심상정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주로 물어봤던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 그 다음에 중부대 사건, 네. 이 쪼개기 후원 문제와 이게 관련이 있는 것이냐,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거 아니냐, 이쪽을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심상정 의원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확정하지 않았다. 그렇죠. 특정하거나 이렇게 그 팩트라고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다. 의혹 제기를 한 거고 애둘러 표현했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저도 핵심적으로 묻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이제 스크립트 가지고 갔습니다. 영상 보시라.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보시라. 하면 저희들이 뭐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어디 있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의혹 제기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도 뭐 증거가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바는 없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묻는 건 그거였어요. 이거 혹시 허위로 이렇게 이런 말 한 거 아니냐. 자꾸 허위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거 이만큼 있다. 이만큼 증거를 이제 갖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취재하고 해서 한 것이다. 진실이다. 뭐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이거를 허위인지 알고 보도를 했겠냐. 당연히 진실을 보도한 것 뿐이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주소를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 심상정 전 의원으로부터 반론을 받아봤을 때 그 반론 내용과 저희 취재 보도 내용을 꼼꼼히 제가 다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 보도가 허위라고는 하지만 심상정의 반론도 저희의 보도 내용에 사실은 다 인정합니다. 중부대부터 후원 받았고, 네. 그죠?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했죠. 네. 어떤 중부대의 편의를 봐준 거에 대해서 부인도 네. 못하고, 네. 예. 다만 너희 보도가 기분 나빠. 나와 관련해서 이상한 어떤 그 상상을 하게 만들었어 시청자들에게. 네. 그게 허위야. 네. 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영규 기자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기자는 팩트가 있으면 보도하고 네. 팩트로부터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의혹. 그렇죠. 정치인이 편의를 봐준 대상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 누가 봐도 쪼개기 의혹이 있고 검찰이 수사까지 해서 기소까지 한 사안인데 이 의혹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소 말씀하셨으니까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뒷날 그동안 서울 동부지검이 이제 제 전화도 안 받고요. 전화를 차단시켜 놨더라고요. 그 원래 전화했던 번호 전화도 안 받더니 12월 4일 날요. 네. 공교롭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중부대 전 이사장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김영환 교수님께서 결과부터 말씀드려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도 경찰이 중부대를 수사해서 그 네. 쪼개기 심상정 네. 의원한테 쪼개기 후원한 거를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죠. 보냅니다. 그래서 네. 우여곡절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동부지검으로 갑니다. 네. 그럼 이제 동부지검에서 추가 수사를 하든지 어떻게 뭐 불기소를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결론을 내면 되는데 그걸 계속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캐비넷으로 검찰이. 났죠. 예. 예. 1년 이상? 뭐 한 1년 거의 뭐 2년 다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무슨 이제 대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그 가운데 이제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 이제 민주시민들이 봤을 때 정의당이 지금 많은 비판을 받는데 좀 스탠스가 애매했는데 그 기간 동안 검찰이 계속 이 중부대가 심상정 전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 후원금 사건을 계속 들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맞아요. 맞죠. 조사하지 기소를 안 하고 네. 그러다가 비상계엄 12월 3일 있고 다음 날인 12월 4일 네. 그 심상정 전 의원한테 준 불법 후원금 사건을 기소를 합니다. 지금 김경환 교수님이 그 설명을 해주신 예, 겁니다. 공소 제기가 이미 되어 있죠. 예. 예. 이게 참
공교롭다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웃겨요. 저는 어.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이 검찰의 조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아니, 제가 이제 그동안 전화했던 전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장급판에서 이게 방송이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 번호에 전화도 안 됩니다. 전화도 안 되게 해놓고 이거를 12월 4일날 공소 제기한 것을 제가 다른 사건 검색하다 병합이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중부대 이사장이 그 교비 횡령 배임으로 이미 지금 공판 중이고 그 사건하고 병합이 되면서 알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저는 사실 그 고양경찰서에서 받은 게 아니라 수사는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금산경찰서에서 받게 돼요. 예, 그런데 저한테 물어봤던 건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그러면 왜 이런 제가 제보를 했느냐. 예,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이 제보를 왜 했느냐. 근데 제가 이거 채용비리 제보한 건요. 제가 좀 흉내 내도 될까요? 아, 심상정 의원이 2017년도에 심상정이 국감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돈하고 연줄하고 또 권력이 짬짬이가 돼서 추천 리스트 만들고 최종 합격시키고 대한민국 이래갖고 청년들에게 희망 가져라, 꿈 가져라, 또 최선을 다해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갖다가 증거로 냈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불공정한 청년 특혜 채용, 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을 이틀막을 시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정의 없는 정의당. 그 모순적인 모습에 정말 환멸을 느낍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근데 계속- 제가 좀 이렇게 얼굴 가리고 할 거 그랬나요? 이미 다 괜찮았나요? 하는 것을 뻔했어. 네. 근데 이제 저희 방송에서 보면은 딱 두 가지가 남아요. 정의당이 잘못을 지적했는데 정의당이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한 모습과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행태가 계속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심상정도 솔직히 고소를 한 이유는 그 검찰의 캐비넷 거기에 이게 발끈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많은 의심을 했었죠. 왜 정의당이 굳이 검찰을 도와서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냐. 당론이라고 하지만 네. 그것도 2번이나 다. 이런 행태 그리고 이제 대선 때도 어떤 합당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건 뭐 정의당만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없었습니다. 이미 좀 각자 이미 체포동의안 때부터 그랬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윤석열이 결국 승리했고, 근데 이제 합당의 움직임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제 합당이 아니라 이제 단일 후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서로 없어 보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그 민주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보도를 보고 이제 이해됐다. 네.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 네. 라는 반응,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심상정 의원이 가장 열받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 이해됐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심상정 의원 입장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했던 보도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언론들이 늘 제기해 왔던 그 의혹을 제기해 온 거고 팩트가 탄탄합니다. 정황들이. 예. 저희가 없는 얘기를 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고소장에 본인들이 쓰면서 이렇게 써놔요. 이건 이제 최인규 기자님 발언인데 우리 장인수 기자님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최 기자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네. 이제 합리적인 추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걸 고소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추론도 못 합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네. 왜 그러면 반론의 기회 줬을 때는 왜 연락을 안 받고 아무 얘기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송을 할 때 그 부분을 다 담았었고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거슬리는 거죠. 그렇겠죠. 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솔직히 대선 때 심상정 의원이 끝까지 독주하지 않았으면 1%로 차이 안 나는 거, 그거 지금 이런 사태가 대한민국에 벌어졌겠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역사라고 이제 항상 if 가정하면 안 되지만 뭐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추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 정의당과 이 심상정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인식이 어떤가, 언론에 대한 인식,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받아 적고 그 외의 얘기들은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참 안타깝죠. 실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체포동의안 가결 이제 했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네. 저도 정의당 찍었었거든요. 그동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의당과 민주당은 자매정당이에요. 자매정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었단 안 될 일을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때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2018년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으니까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는 이 중부대에서 뭐 쪼개기 후원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2019년도에 그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그 비서실장을 만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예, 본인들이 지금 조사를 안 받은 거는 그때 당시에 그 녹취록, 그걸 제가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나중에 찾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자유롭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는, 왜 우리가 1화뿐만 아니라 2화에서는 그 고양시, 그 왜 경기도 사업을 중부대를 지원해주는, 예. 이때 이제 누가 청탁을 했다. 그 문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거를 사실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언젠가는 좀 세상에 밝혀지길 바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밝혀질 것 같습니다.